안녕하세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KC대학교 박은숙 교수입니다. KC대학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리아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기독교 대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제는 사회복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지금 시급한 그 당면 과제인 인구절벽 문제입니다. 그리고 복지 재정에 대한 고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당면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보장이 뭐겠습니까? 사회복지의 핵심은 우리가 말하는 사회보험체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보험체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버티고 있죠. 그러나 곧 이게 고갈된다는 그런 신호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문재인 정권에서의 정책에 의하면 이 고갈 시기가 좀 더 당겨질 거다. 아무런 대응 없이 우리가 하다가 결국은 다 같이 절벽으로 함께 떨어져 갈 거다 하는 이러한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위기 속에서 정부가 돕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 정교모나 우리 깨어있는 국민 누군가는 이러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국가 존립의 위기인 출산율 감소, 그리고 이 출산율 감소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원인이 뭘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데, 출산율 감소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런데 그 대표적인 그런 원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취업을 할 때 항상 누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4대 보험 됩니까? 그거부터 묻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회보장의 핵심적인 축은 4대 보험입니다. 그래서 그 4대 보험 중에서도 우리와 가장 밀접한 국민연금, 그리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것만큼 서러운 일이 없죠. 그러한 국민들의 보건의료 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고, 그 재정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가 존립의 위기인 출산율이 감소되는 현상을 보면, 우리나라는 2017년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라 하면 15세에서부터 64세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러한 생산 인구 감소와 함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일단은 0세에서부터 14세로 우리가 어린이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인구를 추월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소위 인구 지진이라고 합니다. 지진은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부터 땅 속에서부터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에이지 퀘이크라는 그런 인구 지진에 봉착을 하고 있는데요. 유엔에 의하면 노인 인구가 어린이보다 많아지는 이 같은 현상 자체가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의 지형을 흔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빈집이 속출하고, 그리고 교수님들은 특히 잘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학생이 모집이 안 돼요. 그 자체가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령 인구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구가 줄어들므로 해서 그 지역이 허물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지역이 허물어지면서 결국은 그 지역 자체의 경제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그 지역이 쇠잔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구의 역사적인 역전이 지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국가 존립의 위기인 출산율이 어떤 현상이냐? 2018년도에 우리는 1명을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가구에 보통은 2명이 출생을 해야 현상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1명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슬로건으로 아들, 딸 구별 많고 뭐 둘만 나와서 잘 살자 하다가 둘도 많다 하나로 살자 했는데 그 1명도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2019년 기준으로는 0.88명으로 내려왔습니다. 1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서울은 0.69명입니다. 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정부가 수십조 원을 퍼부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2020년 올해는 작년보다도 10% 이상 더 떨어질 것으로 추정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사태,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위축을 느끼고 있죠. 경제가 어려우면 결혼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는 세계에서 가히 1순위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태에서 봤을 때 국토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전세 가격이 1,000만 원 상승할 경우에 결혼율은 1.4%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결혼은 점점점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까? 우리나라가 점점 인구가 감소해서 소멸된다는 거죠. 그러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했지만 집값이 출산율과 가장 밀접한 그런 변수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주거할 곳이 없는데 결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고요. 현 정권의 부동산 그 정책이 23차례, 지금 최근에 8.4 부동산 3법 개정을 기점으로 해서 23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주택 사정은 더 나빠지고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그런 어떤 그 심각한 위기 상태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전세로 있다가 월세로 가면 어떻습니까? 그게 좋습니까? 지금 뭐 민주당 뭐 국회의원은 월세가 뭐 나쁜데 외국에도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뭡니까? 홈리스가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주거할 곳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나라가 그래도 미국이나 이런 나라 외국보다도 그래도 홈리스가 적은 이유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똥집이지만 내 집이라도 그래도 뭐 등을 붙이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가 있다는 그런 안정감이 살았는데, 월세는 그게 아니죠. 당장 쫓겨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지금 산업 구조가 어떻습니까? 지금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또 취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월세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그 미국에서 그 홈리스에 관한 그 책을 보면 길 위에 선 사람들이라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요, 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멀쩡하게 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혼도 하고 직장에서 그만두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줄이고 나중에는 줄이다 주거할 곳이 없어서 짐은 짐 보관소에 맡기고 자기는 그냥 공원이나 그런 공공시설에 자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짐 보관소에 짐을 맡길 그 돈이 떨어지면 그야말로 짐을 끌고 다니면서 그야말로 노숙인이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절이 곧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월세, 무서운 겁니다. 사실상.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그 출산율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존립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그 원인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가장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현재 출산율과 직결되는 게 취업률이죠. 수입이 있어야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청년 실업 100만 시대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통계청이 최근에 발표한 고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이 10.7%,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그런데 체감 실업률은 무려 26.8%라는 겁니다. 그러면 26.8%라는 것은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 혹은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정도가 이미 이 취업에서 떨어져 낙후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라는 것은 실업이라는 것은 직장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잘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초에 초기에 취업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에 잡히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위기의 출산율에 더욱더 가속화되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실업률 4.3%, 지금 이거는 뭐 통계지만 청년 실업률은 그보다 더 많은 10.7%인데 실질적으로 체감 실업률은 청년들이 26.8%이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고 더욱이 아이는 가질 수가 더욱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국가의 존립에 기반이 되는 출산율,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보험에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위기를 보면 정부가 발표하는 자료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조사 결과가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국회 예산정책처는 눈치를 덜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조사 결과에 보면 일단은 국민연금 재정에서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 이것에서 국민연금 적립금 재정 수지 적자 시점이 더 빨리 당겨진다는 거죠. 당겨져서 2042년 이럴 때 굉장히 이게 재정 수지가 문제가 생길 거다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더욱이 이 연구에 대한 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자체가 연금의 공적연금, 직영연금이죠. 그런데 이 연금들은 국민연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법과 제도 체제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봤을 때 국민연금은 2055년에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게 아니라 손익이 된다 하는 그런 무서운 그런 결과고, 사학연금은 더 빨리 2048년에 적립금이 소진된다는 그런 추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무원 연금은 이미 재정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가장 손쉬운 게 뭡니까? 공무원 숫자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공무원을 늘리고 공무원 연금 재정은 더 악화시키는 게 현 정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조세에 의해서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최근에 일본의 석가니 후지가 말하는 그 보도 내용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공무원 숫자가 일본 인구 대비 5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더더군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 공무원 외에도 산하기관 또 그런 관련 기관의 사람들을 계속 늘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적 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재정이라는 게 엄청나게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데 더욱더 가중시키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또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을 보면 일단은 국민건강보험의 종합계획에 문재인 케어, 소위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죠? 문재인 케어. 최근에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그래도 건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장기보험이죠. 그래서 보통 60세부터 받고 65세에서 받는데 20년 이상 넣어야지 받는 그런 체계인데 국민건강보험은 1년 단위입니다. 1년에 추계를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적자나면 더 올리고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것을 적립했습니다. 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 수지가 이게 작년 올해 거의 다 썼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그게 문재인 케어가
작동하면서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임기에서는 2018년에서부터 2022년까지의 재정 적자 추계, 이런 것들이 봤을 때 17조 2천억 원이 적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적자가 누적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자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합을 하면은 일단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한 번 시작하면 계속 가야 됩니다. 사회보험의 가장 큰 함정이랄까요? 무서운 것은요, 국민들이 거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정은 이렇게 악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밥도 먹고 빵도 먹고 여러 가지 먹는데 다음에는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 퍼대고 계속 쓰고, 지금 오늘도 국민교수생활보장에서 우리가 부양자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양 의무자를 실질적으로 자식이 있으면 굉장히 깐깐하게 심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완화해서 새롭게 23만 명인가 그 인원을 더 추가하겠다는 게 오늘 발표된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주는 거에 대해서 인심을 씁니다. 그런데 돈을 누가 냅니까? 국민이 됩니다. 그것도 누가 됩니까?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되는 게 연금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 재정에 있어서의 재정 고갈을 앞당기고, 또 그 재정에 대한 액수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서 다음 정부가 그 적자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될 시점이고, 우선의 혜택이 있다고 좋아하지 말고 2, 3년, 4, 5년 후에 아무것도 남지 못하는 이 재정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생각하면서 정부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이 사회복지 재정의 고갈과 또는 인구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화여대